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 체코치입니다. 오늘은 2두, 3두 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팔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나 삼두를 이렇게 묶게 되고 등이나 이두 이런 식으로 묶어서 따로 분할을 해서 훈련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대근육 사이에 끼워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요. 오늘은 이 팔 운동을 분할해서 빼면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팔 운동을 꼭 빼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신 이두 운동입니다. 이렇게 바이셉스 컬이라고 적혀 있고, 이런 머신들, 팔 운동 머신들 특징을 보면은 이 팔꿈치가 고정돼 있게 만든 걸 잘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서서 어디를 인지하시냐면, 보통 시계 차는 곳 있죠, 손목보호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복숭아뼈처럼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여기랑 이 내 팔꿈치 있죠, 이 두 개를 인지하신 다음에 팔을 이렇게 접어 보시면 일정 부분 가시다 보면은 얘랑 이 팔꿈치가 움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일정 부분 접다 보면은 어깨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팔의 위치가 일정 부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 팔꿈치가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 보통은 이제 이두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 관절까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 컬이나 이두 운동을 하실 때 완전히 이렇게 풀 레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두를 안 쓰는 건 아닌데 이두도 쓰고 다른 근육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팔이 이렇게 쭉 팔꿈치가 이동할 정도로 접게 되면 손에 물체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바벨컬을 한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접게 되면 충분히 모멘텀, 거리가 형성되는데 이까지 접어버리게 되면 무게가 내 쪽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 이 관절각도 위치상 어깨 관절이 개입되기 때문에 광배근이 조금 더 많이 개입이 돼요. 근데 손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각도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허리는 어쩔 수 없이 가신전이 되는데, 이 가신전을 방지하고자 배나 다른 곳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오늘 제가 팔 운동을 따로 빼서 하는 이유는 팔이 상대적으로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지, 다른 운동들을 개입해서 한다면 분할 훈련이라는 의미 자체가 좀 사라지겠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3두도 마찬가지고 2두도 마찬가지고, 이 손목, 뼈, 이 팔꿈치, 이 두 개가 이동하지 않는 선까지가 내 이두가 주인공이 되는 각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면, 보통 이제 바이셉스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 한 85도 정도로 돼 있는데, 제가 이두 운동을 할 때 스트레이트 바벨 컬을 별로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마 일상생활에서 이 드라이브 돌려보셨을 거예요. 이 드라이브를 돌려보면 이 스트레이트 바벨을 잡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90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지금 얘 정도 각도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약 80에서 85도 정도 돌아갑니다. 근데 스트레이트 바벨 같은 경우에는 덤벨과는 다르게 일체형이기 때문에 걔를 잡으려면 이렇게 돌리면 손목 관절의 범위는 여기서 끝이거든요. 근데 더 움직이려면은 이 어깨 관절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잘 보면 팔꿈치가 또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스트레이트 바벨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바벨 컬을 대신해서 하실 거라면 이지 바벨 컬을 하셔야 되고, 머신 또한 이런 사람의 정상적인 해박적 각도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바벨 컬을 하실 때 손목이 불편하신 거는 정상입니다. 계속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머신 또한 이런 각도로 나오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무게주랑 볼륨주를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이 중간의 형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잡으신 상태에서 손목뼈랑 팔꿈치 관절 인지하신 상태에서 그 두 개가 움직이지 않는지, 그래서 이 범위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까지 이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는 케이블 스탠딩. 마찬가지 손목 관절이 이렇게 편한 이 각도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꺾이는 부분 쪽에 잡아주시면 되고, 팔 위치가 아까 머신하고는 다르죠. 머신 같은 경우에는 팔 위치가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차이 때문에 이제 이두도 장두가 있는데 참여율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3두 오버헤드랑 이렇게 로프 프레스 다운 이 팔 위치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탠딩 상태에서 서게 되는데, 이제 아까 머신이랑 조금 한 가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앉아 있게 되니까 체중을 발이 지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손목하고 팔꿈치, 얘가 움직이지 않는 범위까지 체크하시면 되는데, 스탠딩 상태에서는 발이 체중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에 대한 체중 지지도 이 변화를 감시하셔야 되는데, 즉 감시해야 될 게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신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낮은 이유가 내 체중이 시티드 포지션에서 내 체중이 빠지기 때문인데, 발에 대한 체중을 감시하는 법은 몸을 이렇게 앞으로 숙여 보시면 발가락을 이렇게 꼬집거든요. 몸이 또 뒤로 가게 되면 앞꿈치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닌 상태를 유지하면은 발에 크게 아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아까처럼 발을 꼬집는다든지 앞꿈치가 뜬다든지. 그래서 이 아무 느낌 안 드는 느낌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팔꿈치 위치랑 발에 대한 무게중심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인지하신 다음에 얘가 고정되는 범위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멈추는 범위에서 더 올라가면 팔꿈치가 무조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는 범위까지.
얘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무게가 올라가면 이 핀의 개수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무거워지는 거죠. 시소로 치면. 그래서 상대가 무거워지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줄어드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그 범위가 유지된 데까지 하시면 되는데, 하시다 보면은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팔꿈치 위치가 조금씩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장력이 이 힘이 풀리는 느낌이 딱 들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운동을 하실 때는 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체크하시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얘를 뽑고 나오면 얘 핀은 올라가기 때문에 힘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각도에서. 제가 아까 팔꿈치는 주먹이 이 위치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뽑으면은 무조건 이도에는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실 때 대부분 잘못 생각하신 게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하시면서 운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얘를 잡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들어가요. 우리가 애기 이렇게 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도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하다 보면은 틀린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팔꿈치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다음번에는 만약에 내가 이만큼 움직였는데 팔꿈치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범위를 조금씩 줄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절 같은 데 가면은 우물에 동전을 던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던지거든요. 이렇게 던지게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던졌을 때 동전이 우물 밖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 던졌을 때보다 힘을 조절하잖아요. 그때 잘 보면은 움직이는 범위도 전체적으로 다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시다 보면은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이 범위를 갔는데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를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 수축 최대 이완이라고 하면 팔을 다 접고 팔을 다 펴는 걸 의미하는 건데, 얘를 뽑으면은 팔이 이미 접혀 있어요. 즉 이까지 팔을 펴면 무조건 이도의 힘은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 위치에 따라서 실제 가장 많이 운동이 되는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가장 멀어져 있는 구간. 그래서 되게 무게를 올리면 올릴수록 제가 깔짝깔짝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근육이 가장 힘을 쓰는 구간이다. 즉 이두가 가장 힘을 쓰는 구간이고, 여기서 이렇게 더 적게 되면 몸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광배근의 기능 중에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내회전, 내전, 신전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움직일 때 얘기고, 광배근이라는 애는 팔이 움직일 때 몸통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팔이 자꾸 펴지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광배근에 힘이 들어가는 게 몸통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쓰기 때문인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두가 힘을 내는 위치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몸이 뒤로 넘어가죠. 그러면 몸통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광배근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바디빌딩에서 흔히 말하는 분할이라는 거는 하나의 주인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는 곽인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기능 부전이 일어나시는 분들. 근데 이 곽인장이라는 건 뭐냐면, 팔을 이렇게 위로 들잖아요. 하면 팔 위치상 가슴이 열려요. 이 갈비뼈 이렇게 딱 잡아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열리는 게 느껴져요. 근데 팔을 올리는데 이 가슴을 안 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배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곽인장이에요. 즉 필요 없는, 팔을 위로 들면 가슴이 열리는데 가슴을 안 들 거라고 하고 있으면은 배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곽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운동은 미리 세팅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횟수나 무게에 따라서 자세가 바뀌는데, 그 기준점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얘랑 발 무게 중심이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무게 낮추니까 범위가 조금 올라가죠.
자, 이제는 오버그립으로 이렇게 컬을 해볼 건데, 오버그립으로 이렇게 컬을 했을 때 차이점은 이두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상한 요골근, 흔히 크게는 전환이라고 표현하는 여기랑 상한근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제가 아까 팔의 위치에 따라서 이 팔꿈치가 움직이는 게 틀려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그립에 따라서도 팔꿈치 방향이 틀려지는데, 이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팔꿈치가 고정된 상태, 얘를 움직여 보시면은 딱 이 정도 움직이거든요. 사람마다 뭐 한 이 정도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스트레이트 바벨처럼 이렇게 90도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이트 바벨처럼 이렇게 움직이려면 무조건 어깨 관절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 각도는 이 견관절에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외 할 때 말 그대로 이런 언더그립에 가까운 각도에서 힘을 내게 되는데, 반대로 중립인 해머나 해머컬이나 이런 오버그립의 경우에는 이두가 크게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아까 팔 운동을 따로 빼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 게시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좀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미토콘드리아 능력이거든요. 이 미토콘드리아 능력이라는 거는 근육에 개별적으로 존재해요. 개별적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범위를 조절해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 능력이라는 거는 언제 많이 써지냐면, 우리가 유산소, 말 그대로 미토콘드리아 능력이 좋게 되면은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요. 말 그대로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지방산을 조금 더 잘 사용하게 되면서 운동을 할 때 지방 감량도 잘 되고, 그 부위에 대한 지방 감량도 잘 되면서 체력도 좋아지는, 말 그대로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숨이 덜 차는, 이게 러닝 하실 때, 러닝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똑같은 페이스, 보통은 존트 페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페이스의 운동을 오래 하다 보면은 미토콘드리아 능력이 달리기라는 운동 각도에서 향상돼서 똑같이 달림에도 불구하고 숨이 덜 차게 되는 게 미토콘드리아의 증식과 효율이 좋아지는 건데, 이 바디빌딩에서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증식과 효율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공복유산소라는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공복유산소가 효과가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근성장에 필요한 거는 MTOR이라고 해서 보통 이 신호에 자극을 받고, 우리가 유산소성,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이 되려면 AMPK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데, 이 둘이는 상반돼요. 말 그대로 AMPK가 켜지면 켜질수록 mTOR는 꺼지는 겁니다. 이 둘이는 이렇게 상호보완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미토콘드리아 훈련이라는 게 이 AMPK에서 많이 켜지거든요. 근데 AMPK가 켜지는 거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ATP라는 걸 만들어요, 에너지를. 근데 이 ATP가 부족할 때, 그래서 공복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공복 유산소를 하면은 이 AMPK의 활성화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증식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공복 유산소가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된 건데,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근성장이잖아요. 근성장을 충분히 하면서 미토콘드리아 증식의 효율을 올리는 방법이 없냐. 그 방법이 해당 부위에서 주인공이 되는 각도에서 지속적인 장력, 다른 근육이 개입 없이 얘만 지속적으로 장력을 유지하게 되면 어떤 신호를 받게 되면 CAMK라 해서 칼슘 신호를 받게 돼요. 근육이 수축할 때는 이 칼슘 신호에 영향을 받는데, 이 CAMK가 켜지면은 AMPK를 크게 자극하지 않고도 미토콘드리아 증식 효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CAMK로 PEC1A라는 미토콘드리아 증식이랑 효율을 올리는 신호를 자극하면 미토콘드리아 증식 효율대로 올라가면서 mTOR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조절해서 운동하는 건데, 자, 그래서 팔 운동을 따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 팔이 약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팔 사이즈가 보통 약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선수들한테 팔이 약점이네, 뭐 2두 3두가 약점이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팔의 세퍼레이션입니다. 즉 팔의 분리도예요. 근데 팔의 분리도가 약점이거나 팔의 사이즈가 약점이라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분리도가 좋아지려면 해당 부위의 미토콘드리아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영양분도 이쪽에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음식을 영양분을 먹지만 해당 부위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 손을 들겠죠. 저요 하면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근데 이런 운동을 할 때 다른 근육을 개입시키게 되면 실질적으로 얘는 힘을 많이 안 쓰게 됩니다. 팔 운동을 따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첫째, 가슴 운동이나 등 운동을 할 때 3두, 2두가 먼저 지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팔의 세퍼레이션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빼셔서 하셔야 되고, 보디빌더들을 보면은 체급이 올라가면 갈수록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팔의 세퍼레이션이 다소 흐릿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국소 부위, 말 그대로 해당 부위가 주인공이 되는 각도에서 따로 훈련을 해줘야 미토콘드리아 증식도 되고 효율도 올라가서 해당 부위의 세퍼레이션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완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팔 운동을 따로 빼서 하는 것이고, 이런 오버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두근의 개입을 줄이고 상완 요근하고 상완근이 좀 개입을 높이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트 바벨을 잡으려면 마찬가지 어깨 관절에서 나머지 15도가 나와야 돼요. 보통 이렇게 팔을 돌리면 아까 해외처럼 각도가 다 안 나옵니다. 70, 75도 정도 나오는데 나머지 각도는 어깨 관절에서 나오는데, 이제 바벨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꿈치가 무조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각도, 아까 이 각도에서 그대로 뒤집어서 이쪽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운동 방법은 똑같아요. 팔꿈치, 발목의 중심 그 상태에서 접으실 거예요. 근데 영상이 너무 좀 기시죠? 근데 다 보셔야 됩니다. 네. 이두 마지막 종목은 이제 해머컬입니다. 로프로 그립을 교체해서 아까는 오버그립으로 했다면 중립으로, 마찬가지 얘도 해외가 되는 각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두근의 참여는 많이 줄어들고 상완 요울근이나 상완근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팔꿈치랑 발에 대한 무게 중심. 이 무게중심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잘 보면 팔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 팔이 따라오죠. 이 핀이 움직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몸이 움직여서 팔이 움직인 거지, 팔이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 3두로 넘어와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티드 오버헤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워서 하는 거 있잖아요. 누워서 얘는 누워서 하기 때문에 라인 포지션이라고 해서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라고 하고,
얘는 앉아서 하기 때문에 시티드, 그 다음에 팔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 위로 오버헤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팔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장두가 조금 더 많이 쓰이게 되고, 팔이 여기서 시작하는 로프 프레스 다운이나 뭐 케이블 바 프레스 다운 같은 경우에는 장두의 개입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들을 하실 때 저번 영상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팔이 여기 위치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장두를 쓰는 위치입니다. 왜냐면은 주관절이죠. 얘는 접고 펴는 역할밖에 못하는데 팔이 애초에 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어깨 관절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접고 펴지기 때문에 이미 어깨 관절이 개입이 돼 있고 얘가 접고 펴지기 때문에 장두가 운동이 되는 위치인 겁니다. 왜냐면은 삼두, 장두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이 두 개를 지나거든요. 팔꿈치랑 어깨 관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 머신 잡으신 다음에 뭘 하시냐면 똑같습니다. 그 다음 팔꿈치, 이 두 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펴시게 되면 얘를 인지하시고 이 두 개가 움직이지 않는 범위까지 이어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얘도 늘리면 이렇게 팔꿈치가 뒤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범위가 유지되는 곳까지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케이블로 스탠딩으로 오버헤드 해볼 건데, 방금 첫 번째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생긴 머신은 잘 구비되어 있지 않고, 근데 이렇게 하는 삼두 운동 머신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케이블을 웬만한 헬스장에 다 있기 때문에 케이블에서 하시는 운동을 추천드리는데, 포지션은 똑같은데 이제 여기 이쪽 부분에 엉덩이를 잘 기대신 다음에 똑같이 아까 제처럼 머리 뒤로 넘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뽑고 나오시고 팔꿈치 위치 인지하신 다음에, 얘는 스탠딩 상태니까 마찬가지 발에 대한 무게중심도 봐야겠죠. 그래서 펴시면은 이렇게 핀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팔을 다 펴면은 길이 장력 관계에서 가장 말 그대로 최대 수축, 근육이 짧아지기 때문에 돌아올 때 힘이 무조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뽑고 나와서 세팅을 하면 팔이 이만큼 굽혀져 있거든요. 여기서 장력이 유지되는 범위까지 이어가시면 됩니다. 상체는 무게가 무거워지면 질수록 좀 많이 숙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아까 다른 운동이랑 동일하게 무게가 올라가면 이 핀의 개수가 많아지죠. 그러면 시소로 치면은 보통 이제 머신에 적혀있는 레버리지라는 게 시소거든요. 시소. 그래서 상대가 지속적으로 내가 무게를 올릴수록 나는 그대로인데 상대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얘를 하실 때는 이 줄어드는 범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오면 많이 숙여지죠, 무거우니까. 오케이. 세 번째로 할 운동은 이제 원핸드로 할 건데, 이제 오버헤드 포지션이 아니라 이쪽에서 시작하니까 자운두의 개입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요. 그래서 어깨 관절은 오버헤드는 개입된 위치에서 시작하고, 여기까지 가려면 애초에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이제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주관절, 내측도랑 외측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많이 움직이면 운동이 되는 앤데, 원핸드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있으시면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시면 되고, 묶는 방법은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 잡고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을 벽을 딱 잡으신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서주세요.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고정되는 범위까지. 얘도 마찬가지 가장 짧아지면 이제 팔꿈치가 움직이죠. 그래서 이 장력이 유지되는 범위까지. 이제 이 로프를 풀어가지고 양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아까 똑같이 팔꿈치하고 손목 여기 두 개를 인지하시고, 스탠딩 상태니까 발에 대한 무게 중심도 인지하셔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멈추는 범위에서 더 파면 이렇게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팔꿈치도. 그래서 이 범위까지. 장력이 풀리지 않게. 자, 마지막은 이렇게 손목 운동하고 전완 운동할 건데, 이제 추간기 같은 거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이 쿠팡이 10,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큐잉을 드릴 때 이제 팔꿈치 위치랑 이 손목 보호대 차는 곳, 이 감각을 알려드리는데, 이쪽 감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써서 잘 모르는 거예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 무게를, 이 하중을 받는 관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손에는 우리가 발에만 아치가 있는지 아시는데 손에도 아치가 있거든요. 손에도 이 3점 지지라는 아치가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손바닥과 손가락이 제 기능을 못하면은 무게 부하를 손목이 받아요. 그래서 손목은 다치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손목이 다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상체 운동을 하면은 움직이는 근육이 1번, 2번, 3번, 4번인데요. 이렇게 1번이 해야 될 일을 못하면 1번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2번도 나중에는 망가지겠죠. 2번도 망가지고 2번이 망가지게 되면은 팔꿈치도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1번과 2번의 기능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2두, 3두의 세퍼레이션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팔꿈치 관절이나 어깨 관절에 통증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1인분씩 하게끔 역할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바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거거든요. 이런 바 혹은 그 스트레칭 할 때 가시면은 큰 대나무봉 있잖아요. 큰 대나무봉 걔로 하셔도 됩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까이 가운데에 잡으면 잡을수록 좀 쉽고 끝에 잡으면 끝에 잡으실수록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손이죠. 손바닥하고 손목이 주인공이 되는 운동을 하시려면 첫 번째는 팔꿈치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실 때요. 그래서 팔꿈치를 고정해 놓으신 상태에서 얘를 잡으실 거예요. 오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나 팔꿈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되게 효과를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팔꿈치는 고정하신 상태에서 어디를 잡으시냐면 여기 있죠. 여기 손목. 얘를 잡으세요. 그래서 얘가 고정되는 범위까지 얘를 뻗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이상 가면은 얘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 보면 어디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여기 검지죠. 검지 이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펴서 다른 쪽은 다 굳은 살이 있는데 이 검지 쪽에만 굳은 살이 없으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상체 운동이 안 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쭉 가시면은 제가 아까 말한 그쪽에 힘이 들어와요. 근데 더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쪽에 힘은 빠지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힘이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손목이 부하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범위가 유지되는 범위까지 가셨다가 오셨다가 그러면 갈 때보다 평균적으로 올 때가 힘듭니다. 그래서 팔꿈치는 고정, 오시고 오시고 오시고. 만약에 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하시면은 얘를 잡고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팔꿈치 고정, 얘는 잡아준 상태에서 가셨다가 오셨다가 검지 쪽 손바닥 혹은 검지 손가락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쪽으로 힘이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힘이 안 가게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고, 얘들을 하시게 됐을 때 특징이 이렇게 고정시켜서 하시는데 하시다 보면은 전완도 아픈데 이두도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많이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전완이나 손목 같은 경우에는 2두, 3두 운동을 할 때 협력근으로 작용하는 근육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미토콘드리아 능력이라는 거는 이 국소적으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하시면 각자 1인분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2두, 3두 중량이 더 이상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 자꾸 2두, 3두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협력근의 애들이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각도에서 운동을 해주시면은 이 미토콘드리아 능력이 좋아지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인슐린 효율도 되게 좋아지고 그 결과 이제 글리코겐도 저장도 잘 되고 에너지 효율성이 되게 좋아지면서 중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참조하셔서 팔 운동을 따로 분할 훈련하실 때 이런 손목 운동도 챙기면서 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